안녕하십니까? 2025년 10월 28일 화요일 인도네시아 헤드라인 시작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와 브라질이 정상회담을 열고 에너지, 광물, 농업, 기술 등 8개 분야에서 협력 강화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이는 인도네시아와 브라질, 양국 정상이 만나 글로벌 사우스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평가됩니다. 이날 회담에서 두 정상은 약 50억 달러 규모의 신규 경제 협력과 교역 확대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프라보어 대통령은 양국이 브릭스와 G20의 회원국으로서 다자주의를 기반으로 한 경제산업 협력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인도네시아와 브라질은 모두 부상하는 신흥 경제 강국으로 협력의 전략적 가치를 높게 평가한다며 자유무역 협정 추진 의지를 밝혔습니다. 룰라 대통령 역시 양국의 인구가 5억 명에 달하지만 교역 규모는 60억 달러에 불과하다며 무역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번 회담은 룰라 대통령이 말레이시아 아세안 정상회의 참석을 앞두고 인도네시아를 방문한 자리에서 이뤄졌습니다. 룰라 대통령은 2008년 이후 처음으로 인도네시아를 찾았으며 이번 방문에는 통상, 투자, 에너지 등 11개 부처 장관이 동행했습니다. 룰라 대통령은 보호무역주의와 일방주의가 강화되는 국제질서 속에서 브라질과 인도네시아는 대화와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연쇄 정상회담이 인도네시아의 외교적 위상 강화를 보여준다고 평가했습니다. 가자마다 대학의 다프리 교수는 연이은 브릭스 회원국 정상들의 방문은 인도네시아가 국제사회에서 점차 중심적 역할을 맡고 있음을 시사한다며 향후 인도네시아가 글로벌 의제 설정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이 세 차례 연속 금리 인하 이후 이번에는 기준금리를 4.75%로 동결했습니다. 다만 경기 부양과 대출 활성화를 위해 추가 인하 가능성은 열어두었다고 밝혔습니다. 페리와르지오 중앙은행 총재는 완화적 통화 정책의 효과, 경제 성장과 물가 전망, 루피아 환율 안정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며 상황에 따라 금리 인하 여지는 여전히 남아있다고 말했습니다. 중앙은행은 올해 경제 성장률을 4.6에서 5.4% 범위의 중간 이상 수준으로 내년에는 그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페리 총재는 현재 성장률은 잠재 생산 능력에 못 미친다며 국내 수요를 확대해 경제 성장을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중앙은행은 당분간 금리 인하보다 시중은행으로의 정책 전달력 강화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이는 중앙은행의 누적 금리 인하 폭은 지난해 고점 이후 1.5%포인트에 달하지만 대출금리는 연초 대비 0.15%포인트 하락에 그쳤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느린 전달 효과로 인해 9월 대출 증가율은 전년 대비 7.7%에 머물렀습니다. 정부가 200조 루피아의 유동성을 시중은행에 공급했음에도 대출 확대는 제한적이었습니다. 중앙은행은 이에 대응해 저금리 대출을 늘리는 은행에 지급 준비율 완화 혜택을 제공하는 새로운 유동성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은행이 얼마나 빠르게 대출 금리를 내리는지에 따라 혜택 규모가 달라질 예정입니다. 전문가들은 향후 추가 금리 인하 여지는 남아있지만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분석했습니다. 퍼르마타 은행의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미국 연준이 연내 0.75%포인트 인하할 경우 중앙은행에도 완화 여력이 생기겠지만 재정 및 통화 정책의 확장 기조로 물가 상승과 루피아 약세 위험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중앙은행은 물가와 환율 안정 속에서 완화 정책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균형 잡힌 행보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글로벌 투자자들이 최근 동남아시아 신흥국 주식시장에서 대규모 자금을 회수하며 미국, 일본 등 선진국 시장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필리핀 등 주요국의 신용 부도수와 CDS 상승과 경기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위험 회피 심리가 강화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참고로 CDS는 국가나 기업의 부도 위험을 거래하는 일종의 보험료로 이 수치가 오를수록 해당 경제의 부도 가능성이 높다고 시장이 판단한다는 의미입니다. 인도네시아 증권거래소에 따르면 외국인 투자자들은 올해 들어 약 32억 달러 규모의 주식을 순매도했습니다. 말레이시아에서도 38억 1천만 달러, 필리핀 6억 8,400만 달러, 태국 28억 7천만 달러, 베트남 30억 달러의 외국 자금이 빠져나갔습니다. 미래에셋증권의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각국의 CDS 상승으로 신흥국의 부도 위험이 부각되면서 투자자들이 안전자산 선호로 전환하고 있다며 주식뿐 아니라 채권 시장에서도 위험 회피 움직임이 확대됐다고 분석했습니다. 실제로 같은 기간 중국에는 270억 달러, 일본에는 120억 달러의 해외 자금이 유입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종합지수는 견조한 흐름을 유지했습니다.
지난 20일 기준 지수는 전일 대비 2.19% 오른 8,088.97포인트를 기록하며 연초 대비 14.25% 상승했습니다. 위스트브로토 이코노미스트는 현재 인도네시아 주식시장은 국내 개인 투자자들이 주도하고 있어 외국인 자금 이탈의 영향을 비교적 잘 견디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정부가 수하르토 전 대통령을 국가영웅 후보 명단에 포함시키면서 인권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사회부가 제출한 40명의 후보 명단에는 수하르토 전 대통령 외에도 압두라흐만 와히드 전 대통령, 노동운동가 마르시나, 그리고 알리 사디킨 전 자카르타 주지사가 포함됐습니다. 사이풀라 유숲 사회부 장관은 후보자들은 수년간 검토돼 왔으며 일부는 이미 요건을 충족했다고 밝혔지만 수하르토를 누가 추천했는지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문화부 장관이자 표창위원회 의장인 파들리조는 대통령에게 최종안을 제출하기 전 공청회를 열어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발표 직후 인권단체들은 역사 왜곡 시도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국제 앰네스티 인도네시아는 수하르토 정권은 부패, 족벌, 인권유린으로 얼룩졌다며 그를 영웅으로 기리는 것은 국민에 대한 배신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참고로 수하르토 전 대통령은 1965에서 1966년 대규모 학살, 1980년대 미스터리 킬링, 1998년 5월 폭동 등 인권 침해 사건과 관련해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특히 조코이 전 대통령 정부는 지난해 이 사건들을 중대한 인권 침해로 공식 인정한 바 있습니다. 인권단체 콘트라스는 정부가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소수의 이익만 대변하고 있다며 이는 수하르토가 프라보어 대통령의 장인이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정치적 의도가 분명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국제 앰네스티 인도네시아 사무국장은 정부의 수하르토의 후보 제외를 요구하며 피해자와 유가족의 고통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사회부 장관은 모든 인물은 완벽할 수 없으며 인간으로서의 누구나 공과가 있다며 제안을 옹호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오는 11월 10일 국가영웅의 날에 최종 명단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정부가 용접 및 관광 서비스 분야에서 50만 명의 숙련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대규모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추진합니다. 총 예산은 약 8조 루피아로 국가 인턴십 정책과 연계해 기술 교육과 실습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해당 사업은 정부의 전략 프로그램을 총괄하는 국가전략사업 가속화 태스크포스의 핵심 과제 중 하나입니다. 아이르랑가 하르타르토 경제조정장관은 태스크포스의 목적은 정부 전략 사업을 통합적으로 추진해 제때 완료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결과를 내는 것이라며 예산 집행, 사업 추진, 제도 정비를 담당하는 3개 실무그룹이 이미 가동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날 첫 회의를 통해 주요 정책이 즉시 후속 조치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부는 이번 태스크포스를 통해 8+4+5 경제 패키지, 연말 경기 부양 프로그램, 비관세 장벽 해소 정책 등을 집중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 의료 인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2만 명 규모의 의사, 치과의사 양성을 목표로 의료장학금 제도를 준비 중입니다. 고등교육부는 졸업 후 지역별 의무 배치를 포함한 전문의 육성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프라보어 대통령은 이와 함께 전국 7,000개 통합학교 설립 계획을 발표하며 장기적으로는 세계 시장의 노동력 수요에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유럽 각국이 매년 100만 명의 인력을 요청하고 있다며 인도네시아인은 친절하고 성실하다는 평가를 받는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은 영어를 비롯해 한국어, 아랍어, 중국어, 일본어 등 다언어 교육 강화와 간호 요양 인력 양성을 병행해 글로벌 인력 공급국으로 도약하겠다는 구상을 제시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전역에서 인플루엔자 A 확진이 급증하면서 정부와 보건당국이 고위험군 보호와 방역 강화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보건부에 따르면 10월 9일 기준 전국 독감 환자는 전월 대비 38% 증가했으며 특히 발열, 기침, 두통 등을 유발하는 인플루엔자 A형이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이 바이러스가 일반적으로는 일주일 내 회복되지만 노인과 어린이, 기저질환자는 폐렴 등 합병증으로 사망에 이를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보건부 대변인은 현재 독감 확산은 우기 전환기에 나타나는 계절적 현상으로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 등 인근국에서도 같은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기온 하락과 높은 습도가 바이러스의 생존과 확산을 돕는다며 개인위생 수칙 준수를 당부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확산세가 이어질 경우 고령층과 아동층을 중심으로 의료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푸안 마하라니 국회의장은 초기 경보체계 강화와 신속 대응이 필요하다며 지역 보건소부터 병원까지 감염 감시 체계를 통합해 의료 시스템이 과부하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보건 전문가들은 고위험군 대상 백신 접종과 공공 캠페인을 강화해야 한다며 코로나19 때처럼 마스크 착용과 밀집 장소 회피를 생활화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특히 북부 스마트라주 메단시에서도 호흡기 질환 환자가 2달 새 20% 이상 증가했습니다. 지방정부는 보건소의 코로나19 시절의 방역수칙을 재도입하도록 지시하며 손 씻기, 마스크 착용, 기침 예절, 금연 등 기본위생을 철저히 지킬 것을 주민들에게 당부했습니다. 해당 지역 보건청 관계자는 대부분은 경미한 독감으로 조류 독감이나 코로나19와는 다르다며 면역력을 유지하고 청결한 생활 습관을 실천하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